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좀 어려웠던 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2주 앞당겨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는데 이건 참고해 보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자, 연휴 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연휴를 앞두고도 굉장히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일날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까지도 이틀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28,500포인트를 돌파해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뭐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구간에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는 지지를 받고 위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양봉 두 개가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유지되는 것 이런 모습도 좋고요. 어찌 됐건 28,500포인트 유지되느냐 못 되느냐 요 차이겠죠. 아직까지는 확신하기는 좀 이르다. 근데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 바로 돌파가 아니어도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주가를 이렇게 박살나게 놔두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나스닥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때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의 콜옵션 이슈가 있었고 니콜라스 뭐 사기 이슈가 있었죠. 언덕에서 그냥 굴린 거를 무슨 자동차가 갔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CEO가 이제 사퇴한 게 더 컸죠. 그래서 이거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테슬라도 배터리데이 뭐 4월부터 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었다. 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기술력이 뭐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된다도 아니고 그냥 경쟁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 좀 구걸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 급락 약세를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턴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1600을 두들겼으면 모습이 좋지 않았을 텐데 1600만 가면은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61선을 빠르게 회복해주기 21선까지 올라탄 거 매우 수급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이슈로는 뭐 대선 이슈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좀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중단시켜 버렸죠. 하도 이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1조에서 5천억, 5천억에서 이제 1조 6천억으로 수정된 공화당 쪽, 백악관 쪽 입장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조대에서 이제 2조 2천억까지 줄였는데 아직도 좀 격차가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처리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려감에 있어서 한번 밀리니까 다음날 바로 부분 부양책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회복하고 지금 다시 1조 8천억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냥 이슈만 만드는 거지.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계속 말을 바꾸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대통령으로서 원래 좀 무겁고 이제 진득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더 가벼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게 또 우리나라 정서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가벼워 보이는 말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 일정 같은 경우도 번복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 받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 격차를 좀 무난하게 가게 되면은 좁히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면역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제시한 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 달도 안 남아서 일발력전이 필요한데 자꾸 작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급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그래도 증시는 부양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연휴를 앞두고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7,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중에 뭐 4천억이 이제 두산그룹주라고 해도 블록딜 물량이라고 해도 이제 충분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 한 달 9월 13일, 9월 10일, 13일 이때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코스피 주식 매수한 게 1조 2천억 가까이 돼요. 1조 1,843억 정도 되니까 1조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매수 우위였고 뭐 지난주 블록딜 물량을 빼더라도 한 8천억 정도는 매수 우위예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큼 외국인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오히려 이제서야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수급이 좋습니다. 선물도 위쪽 방이 상방향이고 주식까지 매수를 한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뉴스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 하루하루 보면서 이제 머리에 각인시키지 마시고 수급은 항상 연속적인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속적인 수급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요걸 보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큰 물량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사실적으로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휴를 앞두고도 좋은 수급이었고 연휴가 끝나고도 좋은 수급이다라는 이 연속적인 수급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1,500계약이면은 이거는 5분이면은 뒤집히는 거고 외국인이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기관이 마감에 훌쩍 매수를 하면서 1,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그냥 받아주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뭐 선물도 그렇게 매도한 게 없고 옵션 동향도 위아래 양매도인데 뭐 아래쪽이 조금 더 매도가 크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하방을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금액이 크지 않아요. 12억 정도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을 재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관망했다. 연휴로 끝나고 나서 좀 잠깐 이제 살펴보고 갈게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의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오늘 이전 수급은 굉장히 그동안은 좋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청산할 생각이 없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는 거는 누구냐? 개인 투자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좋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기관에서 매도하는 거는 기관에서 매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최근에 한 달 동안에 1조 1,843억을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매도했냐? 다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1조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최근에 코스피 매수한 게 아니에요. 다 기관에서 매도하고 이거를 외국인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기관 물량을 뺏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뭐 간단하게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 뭐 매수하지 않았고 외국인은 코스닥 매도한 것도 없고 매수한 것도 없습니다. 대신 기관에서 1조 5천억을 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매도 이거 아니다. 외국인이 떠난다 아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한다. 뭐 그거는 맞죠. 근데 기관이 매도하는 거지 외국인이 굳이 뭐 코스닥을 압박 넣고 있지는 않다. 외국인은 코스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 스몰캡 쪽 관련된 펀드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환매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매도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매도 물량은 개인과 기관이 이제 기관이 먼저 한번 치고 내려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치고 내려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나오는 이 흐름이지 이게 외국인이 관여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 저점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 위쪽, 2400에서 2400 중반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소한 21선까지 나올 거고 21선 쪽으로 붙어가는 구간에서 수급이 개선돼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굳이 넘어갔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넘어가고 여기서 저항받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금화를 해서 30%든 50%든 아니면은 그 이상이 더 현금화를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밑에서 재매수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넘어가는 수급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넘어가는 흐름이고 수급도 위쪽으로 가는데 굳이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면서 매도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400 중반에서 저항을 받는다. 이런 고점. 코스닥으로 치면 한 900포인트 부근이 되겠죠. 이거에서 저항받는 거 생각하고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하고 이제 현금화를 조금 하시면 돼요. 왜냐? 돌파하는 거 나는 여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한 코스피 지수로 치면 2%도 안 되는 구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분들이야 제가 다 봐드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 위쪽 꼭대기까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쏟고 내 본업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펀드나 뭐 이런 랩이나 뭐 상품들을 환매하기 때문이고 이 흐름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자 기관에서 매도하는 게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2000년 뭐 초반 초중반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열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0년 이제 후반 2009년부터 해서 나왔던 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마지막 유동성장이죠.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이 유동성장에서도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펀드를 환매했어요. 펀드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다 박살이 나서 뭐 중국발 펀드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 이하로 난 것도 많고 내가 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펀드 상품이 그때 유행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랩 어카운트 랩 상품이 떴죠. 그러면서 2010년도 때에는 랩 상품이 뜨다가 요것도 지고 2010년 중반 때부터 해서 사모펀드가 좀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나오는 물량이 사모펀드 물량이 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제 뭐 매도하는 구간에서 조금 많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사모펀드가 매도에 중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도 어느 정도는 좀 자금이 좀 이탈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유행한 상품이 되는 거죠. 펀드 상품에서 랩에서 사모로 이동을 했는데 이 사모도 이제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상품이 있다라면 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랩이든 펀드든 뭐 좋은 거는 가입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장세 때마다 나오는 게 기관 투자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금융투자든 뭐 투신이든 사모펀드든 이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내년에 더 좋은 게 보여요. 리서치 센터에서 다 나오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부 자료니까 뭐 제가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좋아지는 거 이분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디테일함의 차이겠죠. 그런데 매도를 해야 되면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매도한다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009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주식을 매도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본인도 올라갈 걸 알고 있으면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뭐 특정 뭐 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내 계좌를 뭐 잘 운영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남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타깝게 지금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매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급 동향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슈들 보면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출 동향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28%대 28.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그랬죠. 반도체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계속 선방하고 잘해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웨이 제재에 따른 대체 효과, 반사이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신형 휴대폰 반도체 물량 수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좋게 나와도 아마 한 차례는 쉬었다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해서 6만 원 정도는 해줬습니다. 6만 원이 단위가 바뀌어서 이제 의미를 갖는 거지 중요한 구간은 6만 2천 원을 돌파하느냐예요. 그래서 6만 2천 원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또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저항받는다면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에서 6만 2천 원이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함께 DB하이텍이 오늘 이제 21선을 넘어가면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DB하이텍 공통점이 있죠. 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강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DB하이텍은 뭐 우리나라에선 거의 파운드리 쪽만 하는 쪽으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뭐 10위권 안에도 들어갔었는데 글로벌 탑10 안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디지털 쪽보다 아날로그 쪽 중심으로 하면서 순위 쪽에서는 좀 처져 있지만 부채 같은 경우 다 해결하고 이제 수익을 보기 시작한다. 공장을 증설해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뭘 봐야 돼요? 소부장. 소부장 최근에 쉬면서 좋은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보시면 되고 여기에 DB하이텍 이렇게 간다? 그럼 뭐 봐야 돼요? 비메모리 관련 파운드리 비메모리 관련주 보시면 되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DB하이텍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들의 동향을 보고 그러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원하시면은 저희 뭐 회원분들께 제가 제시해드리지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 힘들게 분석해가지고 압축한 종목 리스트를 제가 무료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드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재테크에 관련된 거고 돈에 연관된 거를 공짜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이나 비메모리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뭐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쉴 때 매매를 하면은 이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죠.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매하면은 좀 다이나믹하고 좀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상승하죠. 대신 잘못하면 고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대신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느려요.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도 저희랑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닌 분들은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속도가 빠른 반을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지루하게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거고 이제부터는 속도를 올리는 구간도 괜찮고 지루하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말이 지루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를 원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편안한 매매인 거죠. 이 매매가 맞는 분들은 정말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주식시장에. 마음이 가장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매매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중간에 잡아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좀 편안한 매매한다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요 좀 바쁘게 매매하는 거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투기적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요 개념을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 지금 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부장 비중으로 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골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아니면은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처럼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은 알고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계좌 수익이 쌓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꼭 다이나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 시험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임상 2, 상 3상 승인 받은 것은 경증이랑 중등증 환자예요. 이번에는 이 밀접 접촉자랑 이제 무증상 확진자 쪽 대상으로 1000명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예방 효과랑 초기 바이러스의 사멸하는 효과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쓸데없이 밀린, 요건 말 그대로 정말 쓸데없이 밀린 거예요. 좋은 이슈가 많고 호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밀렸는데, 이 쓸데없이 밀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25만원까지 밀리면은 이건 무혈입성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존에 밀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혈입성이에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이슈 하나도 없이 그냥 실적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올해 2020년이 제도약의 시기로 급변하는 시기예요. 셀트리온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는 트룩시마, 램시마 말씀드렸죠. 허주마도 있는데 트룩시마랑은 좀 다르다. 트룩시마는 시장 선점 효과고 허주마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해도 이제 경쟁 약물들이랑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선점하는 트룩시마, 유럽 시장에서는 램시마 SC,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바이오 3대장 다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약기가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케미컬 쪽이랑도 뭐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요거만 보더라도, 실적만 보더라도 당연히 무혈입성이고 25만원 구간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3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달 말 정도 하순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배터리 분사 부분으로 해서 2주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달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안심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뺏겼는데, 저는 이거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LG화학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쪽을 분사한다고 해서 인적 분할이든 이제 물적 분할이든 어떻게 분할을 하던, 자 100% 자회사로 분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LG화학이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분 가치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연이 끊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분 가치는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장하면은 이 지분 가치 충분히 누린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이게 빨라도 내년에 진행하면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빨라야 내년 말이고 아마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 교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LG화학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매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 LG화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일리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리는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LG화학을 싹 담아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매출액이 7조 5,072억이 나왔고, 이게 분기당 사상 최대 실적이 원래 작년 4분기에 7조 4,510억인데 7조 5천억 살짝 넘겼으니까 요거 넘어간 거죠. 분기당 사상 최대 실적은 이렇게 잠정 실적이 확정되면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9,020억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7,112억이었습니다. 7,117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를 뭐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사상 최대치가 지금도 아니고 무려 2011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넘어가야 되는데 2011년 1분기에 8,300억, 8,313억인데 요게 최대 실적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개념이다. 분기별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약간의 오늘 왜 근데 약세입니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나이브 리콜 얘기가 있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뭐 확인되지 않았는데 LG화학 측에서는 배터리 문제라고 뭐 확정지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리콜이 돼서 만약에 LG화학 책임이고 이걸 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2조 정도 들어갈 텐데 뭐 직접 다 LG화학이 이걸 다 부담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ESS 문제로 한 5천억 이상 정도를 물었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어도 요런 이제 이슈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기간 보유 예수 물량 이제 435만 주 정도가 이제 해제되죠. 그래서 요 약세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뭐 공모가래 상장 초기 상장 시초가 정도는 이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래서 48,000원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5만 원 위쪽에서 유지돼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 요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인데 5만 원을 빠르게 회복해서 5만 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번 모색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5만 원 저항받고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이 5만 원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를.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으니까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여행주 항공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 움직였겠죠. 뭐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가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160만 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160만 원을 넘어가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보다 저는 LG생활건강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 이 관련주 쪽을 매매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대기업 중에서 LG생활건강을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뭐 기업 격차가 뭐 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 투자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LG생활건강이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대신 아모레퍼시픽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면 되죠. 제가 LG생활건강이 160만 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60만 원 구간에서 저항받을 것 같다. 최근에 좀 올라왔다 싶으면은 한 차례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돌파한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스맥스 같은 경우 OEM, ODM 업체 제가 항상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매매하면 차라리 이런 쪽을 더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등등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한국화장품제조나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넘어가 이 11만 5천 원이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잘 넘어갔죠. 그래서 12만 원대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차한불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적당히 중성 쪽으로 해서는 좀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28,000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1선 회복하면 21선 60일선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늘 갭으로 다 돌파하고 양봉으로 28,000원까지 회복. 그러면은 이차물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안 좋은 모습 보이고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이제 쉬는 것도 가파르게 쉰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올라온 만큼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차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방향은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KL이나 이런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좀 생겼는데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랑풍성도 그렇고 이건 뭐 중국인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건데 뭐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게 다 여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랑풍성 투어, 모두 투어, 호텔신라, 뭐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까지 해서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는 75,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넘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 관련주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눌려 있으니까 사이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고 하게 되면은 눌려있던 부분에서 약간은 해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컨택트 관련주가 아주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눌려있던 만큼 조금은 해소되는 정도, 수익률을 조금은 맞추는 정도로 본다.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수년간 보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 아이디어의 차이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반면에 제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쪽 중 하나가 알서포트 같은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시도 나왔는데 밀렸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컨택 관련주들이 가면 언택 관련주들은 잠깐 쉬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면은 이쪽 관련주들이 좀 쉬었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뭐 코로나 이슈가 됐던 아니면은 서서히 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재택 쪽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서포트나 뭐 우정바이오나 뭐 드라이브 스루도 많이 말씀드렸고 한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행 관련주랑 카지노 관련주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됐는데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 가고 싶으신지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지 나와 내 주변들의 생각을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현대일리베이나 이런 경협주들이 조금 움직였죠. 그래서 워낙 뭐 밑에 있다 21선 좀 올라탔는데 현대일리베이는 이러면 다시 한번 이제 44,000원, 45,0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 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대하티아이나 대우엘 같은 경우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북한이 이제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분노했는데 우리나라는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적인 이제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또 유화 발언을 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생긴 건데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에게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잘 이겨내라는 뜻이죠. 남북이 다시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렇죠. 코로나가 해결돼야지 뭘 맞잡던지 말던지 하겠죠. 본인들을 도와주려면 우리부터 살아야지 북한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 대한민국 쪽으로 해서 유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등 뒤에 이렇게 총을 숨긴 게 아닌가. 아니면은 공개를 했으니까 겨누고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북한이 좀 뭐 지원을 받고달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조금 해결이 돼야 되니까 본인들을 위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였고 DRTI가 지난주에 한 차례 뭐 상승이 지난번에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밀렸죠. 그리고 나서 7,000원 오늘도 저항을 받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그래요. 무기를 공개하고 해서. DRTI 이런 종목들은 이제 7,000원을 넘어가야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죠. 9,000원 지금 분위기 보면 9,000원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황이 벌어져 봐야 되겠죠. 일단은 7,000원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9,000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시기상조겠죠. 일단 7,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그 다음 목표치가 9,000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7,000원을 못 넘어가면은 6,000원 이탈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웨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강했고 그러면은 철도 관련해서 푸른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을 뭐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14,500원을 넘어가야지 그 윗단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했는데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도 태도를 저렇게 조금 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경협주들도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를 매매하나 경협주를 매매하나 다 테마성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진단키트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침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침되는 쪽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는 한 차례 그래서 실적 기대감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올랐었죠. 그런 것처럼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쪽으로만 보시고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찍히면은 그거는 산업화가 되는 종목들이 되는 거고, 테마에서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여러분들 종목을 좀 선택 잘 선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가 나왔는데 9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양돈 농장에서 발병했다라고 하죠. 그럼 체시스나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대주주가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 대주주가 좀 정리했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기억나실 거예요. 체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시면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항상 이런 쪽은 이제 테마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글백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이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도 티 나죠. 개장 초에는 급등 흐름 보이다가 결국 못 올라가고 장중에만 한 8%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종목들이 다 죄다 장대 음봉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사이익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닭고기 관련주나 육개 쪽으로 해가지고 하림이나 마니커 체리브로,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 있죠. 동무랑 해가지고 그래서 하림, 마니커 FNG, 요즘에는 이제 마니커보다는 마니커 FNG가 최근에는 조금 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니커 FNG가 매매하기가 조금 더 편해서 그래요. 지금 요 구간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8,500원 유지하면 보요, 만원 돌파하면은 11,500원, 이렇게 1,500원 단위로 볼 수 있는 게 좀 더 명확해서 그렇고, 마니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간 느낌이기 때문에 마니커 FNG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좀 작은 종목 중에선 체리브로도 항상 말씀드리죠. 체리브로 같은 경우도 여기 좀 탄력도 좋고, 제품 자체도 좀 가성비가 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퀄리티를 좀 높인 육개지 제품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업계분들 사이에서는 좀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물론 취향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다변화하면서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의 저 단기성으로 이탈하는 자금, 저 부분만 좀 이겨내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연말 연초까지 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고, 그 후에 조정을 보던지 해야지, 지금 약세 심리에 의해서 하방향만 말씀하시던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향만 말씀하시던 분들 요만큼 내려가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2000포인트 이탈할 것처럼, 저희 쪽에도 1700 가서도 그렇게 박스권이 이런 얘기 하나 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제가 굳이 그런 거에 일일이 답변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연속적인 수급을 항상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보셔도 근거는 충분히 제가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도 다 믿지 마시고, 저도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분석해 드리는 이 데이터를 보세요. 수급적인 누적 데이터를 보시고 추세를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이에서 갇혀 있잖아요. 여기만 보시면은 이 사이에서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박스권이 되는 거죠. 현재 움직임은. 저 같은 경우는 원하던 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걸 원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했잖아요. 이슈들이 나왔고, 기술주들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이 되고 하면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생각보다 좀 더 밀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은 2200 중반 구간까지 내려와서 요 구간에서는 매도할 구간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건 박스권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 부리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가면 왜 다르게 갔는지를 보고, 그럼 그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내려갈 시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은 막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왔지만 이슈 돌바락지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 그럼 갈 자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2021선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돌파되게 되면은 수급이 변하면은 2400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모든 걸 다 뭐 내일 주가 하루하루 주가를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면은 그냥 혼자 매매해도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비슷하게 맞추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흐름을 맞추는 사람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흐름 같은 경우는 항상 놓친 적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 그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 투자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연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저희 쪽에 이제 가입 신청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매매를 참여하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실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